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시장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오늘까지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보였던 어닝 쇼크와 또 강달러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 좀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의 좋은 실적에도 코스피가 보합권이었다는 건 좀 아쉽긴 한데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는 건 다시 그래도 좀 끄덕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닥도 고점과 저점이 10포인트 내외였을 정도로 변동폭이 정말 미비했고요. 수급만 봐도 매도 우위의 기관과 또 매수세가 적었던 외국인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간밤 있었던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75bp를 인상하는 이 부분은 또 기정사실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파월 의장이 9월에 대해서 또 어떤 코멘트를 내놨을지, 또 금리 인상기가 종료될 시점이 얼마나 당겨질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될지 한번 속속들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 SK그룹, 현대차, 또 SK하이닉스, 실적주까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기업 중 하나죠.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실적을 새로 썼는데요. 주가는 또 그리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호예수 물량까지 풀렸던 LG에너지솔루션은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름의 선방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적자의 늪에 빠진 위메이드까지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한번 이슈를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한 소식이 있습니다. SK그룹이 미국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또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에 우리나라 원화로 약 29조 원 규모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역사적 발표다라고 하면서 땡큐를 아주 연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세세하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늘 알차게 풀어드리면서 종목도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역시나 빠짐없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71% 넘게 어제보다 더 담아내고요. 또 SL이 33.54%로 2위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덕전자 33.33%, 또 21%대의 ISC와 OCI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세종메디칼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75% 육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리뷰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코퍼스 코리아가 9% 가까운 수익, EN코퍼레이션 7.4%의 수익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늘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타점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또 적극적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이제는 또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희와 함께 이슈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지금부터 힘차게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어제보다 더 덥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저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전문가님 오늘 더 더우시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연일 지지부진한 시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칠 건데요.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특징 섹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 좋고 재무구조 좋고 차트상 저평가인 종목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시원하게 솔루션 찾으실 수 있는 방법 실시간으로 또 함께 하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 큰 틀을 먼저 봐야 할 텐데 좀 이렇게 하루하루 아쉬움이 남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늘 전문가님이 저희는 시장 정리를 또 탁탁 해주시니까 또 새롭게 또 시작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그럼 시장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전날 마찬가지로 FOMC 경계 감호 그리고 또 월마트가 실적의 악화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실적들도 좀 좋지 않게 나왔죠. 그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FOMC 경계감. 그래서 3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출발을 했었는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2,119억 원. 이 홀로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혼자만 개인 매수세였죠. 0.1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이 홀로 매수했어요. 491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팔아치웠죠. 팔아치워서 0.73% 그나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요. 국내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FOMC 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GDP 발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번 주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름 중에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시고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대응 전략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감 시황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여러 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오늘 또 FOMC 결과 발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시장이 아마 소화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고 또 그 소화 과정에서 우리가 볼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아마 그 환율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 환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또 이 부분을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0.75%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금리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실되고 있지만 기정사실 됐다 이렇게 기정사실. 보고 있죠. 1포인트까지 보는 시장 그런 애널리스트도 의견도 있더라고요. 있나요? 네. 자, 그러면 금리 역전은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금리가 현재 2.5% 우리 국내 기준금리가 2.25% 역전이 됐는데 그럼 외국 자본들이 대거 이탈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금리를 더 많이 주는 나라에다 돈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과거에도 3차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금리 역전이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1999년도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다가
외국 자본이 유출됐다가 다시 유입도 되고 이렇게 했었고요. 결국은 하락을 했었고요. 반대로 2005년도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었고 2018년도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역전 됐다고 해서 자금이 주식시장에도 모든 자금들이 유출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하기에는 단정짓기는 너무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자금 플러스 채권 자금까지 합하면 오히려 세 번의 금리 역전 당시에도 순유입됐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요. 네. 주식시장에서 좀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금리 역전은 기정사실화됐고 이미 또 선반영돼 있는 선반영이 돼 있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 개기업들 간에 갖고 있는 성장성과 성장 모멘텀을 보고 우리 기업,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를 보고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밸류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큰 폭으로 하락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뭐 겁먹어서 주식 갖고 있는 주식 종목들 막 팔거나 뭐 비중을 갑자기 뭐 완전히 축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한테 물어봐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식장을 헤쳐나가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거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모든 자금이 유출될 거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기에는 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흐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시장 체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봤으니까 주 후반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또 달려봐야죠. 이슈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적 발표 키워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SK 하이닉스 먼저 살펴볼게요.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했다. 영업이익은 4조 원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발표 내용을 좀 그럼 세세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SK 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의 상 최대 매출액입니다. 13조 8천억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 12조 정도 넘었으니까 아마 1조 정도 더 많이 벌어들인 셈이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이 가격상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 이 디램 가격이 하락했지만 낸드에서 좀 상승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실적을 견인한 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나요? 아니요. 그죠? 네. 올라가지 않았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에서 미리 예측한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예측한 컨센서스를 상회했을 때 주가가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 정도는 예상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SK 하이닉스도 2분기, 3분기 때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3분기, 특히 이게 하반기에 대한 이 좀 수요 둔화,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둔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건가? 또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늘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내심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심을 좀 잡을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하반기 때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고 또 지금 뭐가 몰려 있죠?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경기 침체랑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IT 쪽 혹은 뭐 스마트폰 쪽 이쪽이 좀 매출이 좀 줄겠죠.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는 좋은 실적을 내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반도체 전체적인 게 아니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까지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유능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또 메모리 반도체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더 주목해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으니까 그쪽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를 골라봐야죠. 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네네. 원픽 한다면 뭘까요? 네. 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그 골고루 하고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또 뭐가 있나요? 자동차 전장, 또 가전, 또 뭐가 있죠? 또 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이게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집중하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좀 더 사업의 다각화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 내주셨습니다. 좀 더 시장의 흐름 체크해 보면서 삼성전자의 타점도 잡아가시고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실적 발표했던 LG에너지솔루션 짚어볼게요. 오늘 또 하나 디데이였던 게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됐던 날이기도 하고, 근데 저조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의 그 애리조나 공장 투자 관련해서도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오늘의 그 하락분을 보면 솜방망이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보유자 영역보다는 신규 네. 진입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그 눌림이 나오는 때가 오지 않을까? 또 그 영역을 좀 기다려봐서 그때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더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모르는 그래요? 것이고 다만 그 기업의 이제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나 재무, 미래의 가능성을 좀 보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은 확률에 근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해당 회사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됐는데 네. 오늘만 다 해지된 물량이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일도 나올 수도 있고 모레도 나올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그나마 하락을 출발했다가 하락분을 조금 하면서 0.13% 하락 마감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네. 바로 기업이 이제 실적도 안 좋게 나왔지만 이 발표된 게 뭐냐면 5년 내 매출 3배 그리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올해 예상 매출액을 19조 정도 예상을 했어요. 기업에서 LG 에너지솔루션. 근데 22조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기업을 봤을 때 에너지 엘루션을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성장성에 대비해서 지금은 저평가인 상태구나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표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 특이한 건 기관에서는 19조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19 나왔는데 외국인이 반대로 샀어요. 오늘. 1,200억 정도 샀고요. 개인도 샀고요. 또 연기금에서도 오늘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로서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다 싶어서 외국인과 개인은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에 해당 회사의 이 펀더멘털 기본적 분석을 좀 볼까요? 자, 보게 되면요. 예상 매출액입니다. 컨센서스인데요. 아직 오늘 발표한 게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20조 정도 예상하는데 22조로 오늘 상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8조 원, 24년도에는 36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걸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당연히 해당 회사의 목표가가 높게 형성돼 있겠죠. 자, 목표가를 보게 되면요. 각 증권사마다 보게 되면 거의 뭐 70만 원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고요. 낮아야 48만 원, 50만 원 정도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주식 가격은 39만 3천 원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 랭킹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과 미래의 가능성, 차트상 위치는 현재
저평가인 상태라고 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더 하락할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봤지만 네. 단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단기적 관점 이게 하락할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당 회사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성장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인데 지금의 주식 가격은 이 차트상 위치도 그렇고 성장 모멘텀,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쪽으로 모든 면에 봤을 때는 현재는 너무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뭔가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네. 너무 이제 성장을 할 것 같은 기업인데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데 좀 더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다면 언제 눌림이 나올까 이런 그런 또 하락을 더 할까 이렇게 네네, 해서 그렇겠죠. 그런 관점에 좀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래도 차트 봐주시면서 지금 어쨌든 좀 현저히 또 저평가된 상태다라고도 차트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도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또 타점까지 꼭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또 성장성 두둑한 회사입니다. 계속 지켜보셔야 될 회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타점과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위메이드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발표 후에 좀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유자분들의 팁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단계도 좀 시기가 지난 걸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자, 이메이드가 매출액은 5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인데요. 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이제 마케팅 비용은 추후에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크게 연내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 올해 안에 100개 정도의 신작을 발표하겠다고 100개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신작 하반기 또 신작 기대감도 현재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또 현재 테스트 중인 이믹스 3.0이 그게 기대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해당 회사가 충분히 턴어라운드하고 실적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라고 보니까 이메이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기대작이 만약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홀딩 전략으로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모멘텀들 챙겨가시면서 전략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SK그룹의 투자 관련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규모 추가 투자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이 이슈가 단기성일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연속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원래는 70억 달러 정도, 70억 달러, 9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발표된 게 추가로 220억 달러, 우리 돈은 28조 8천억인데요. 다 합하면 38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백악관에서 화상 미팅을 했죠. 화상 그 면담 회의를 맞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SK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충분히 앞으로의 단기적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좋은 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투자 내용이 이 반도체와 녹색 에너지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뭐 배터리, 친환경, 바이오 이렇게 좀 크게 4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요 4가지 분야에서 가장 저희가 좀 관심을 두면 좋을 쪽 어디라고 보실까요? 당연히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 배터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겠지만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성지라고 하죠. 2차 전지 성지고 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쪽에 진출한다는 거에 의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강소기업들이 2차 전지에서
유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주 좋은 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 네. 또 네 가지 큰 분야 중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더 좀 깊게 SK 오온이 또 미국의 초대형 배터리 생산기지 지금 짓고 있고 추가 증설을 하겠다. 켄터키와 테네시에도 증설을 하겠다. 네. 이렇게 또 밝혔죠. 그러면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래도 우리 시장에 좋은 훈풍이 있을 텐데 더 영향을 끼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SK온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데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증설과 혹은 공장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뭘까요? 장비겠죠. 그렇죠. 장비. 장비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장비를 이제 잘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강소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마다 미리 장비가 먼저 들어가는 거겠죠. 장비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되니까 가장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비 관련주다. 그런 종목들 저희가 많이 리스트업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성장 모멘텀 좋고 재무 좋고 현재 저평가인 2차 전지 장비주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그런 종목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렇게 SK그룹 투자 소식 관련해서 또 저희가 2차 전지 쪽을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짚어드렸고 그 속에서도 장비 쪽,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장비 쪽을 또 눈여겨볼 만하다. 또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또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74.5%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이 종목이 중장기가 아니고요. 단기 공략주가 맞아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리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메디칼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세종메디칼 저희가 7월 1일 날 공략 종목으로 7월 6일이죠. 7월 6일 날 네. 공략 종목으로 드렸었고요. 현재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수 이런 인수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 네. 뭐가 있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무중에 대한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네, 그런 이슈를 썰이 담고 또 있기 들리고 때문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이날이 7월 6일이었는데 이때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평선이 482평선이죠. 482평선이 2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인데 요 선을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수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수급을 돌파를 하고서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242평선이 아마 저항대였습니다. 여기가 분봉상 봐도 이제 저항대였는데 마찬가지로 수급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 상승 중이긴 하지만 주가가 충분히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으면 당연히 어느 구간일까요? 바로 이 수급을 돌파한 240 구간이나 혹은 이 음봉과 양봉이 섞여 있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그런 구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홀딩하신 분들께서는 나는 조금 버틸 수가 있어 이러신 분들은 주가 내려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저 구간에서 추가 매입도 가능하시고요. 나는 신규 진입할 거야 하면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너무 위쪽으로 해서 너무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가 긴 조정을 받을 때 이 240 근처나 혹은 저희 음봉과 양봉이 있던 자리죠. 여기 단가가 지금 4,450원 라인까지 주가 밀린다고 한다면 그때 신규 진입하는 게 좋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과 비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노란톡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비중이에요. 내가 만약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야 되고 만약에 내가 생각보다 더 밀린다면 어디서 추가적인 신뢰도 있는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치밀한 전략을 저희가 노란톡에서 하나하나 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신다면 이 세종 메디칼까지 메디칼처럼 70%가 넘는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저희가 발굴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또 세종메디칼 리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70%, 74.5%의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중과 타점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지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알루미늄 관련주를 조금 오, 유심히 좀 봐야겠다 알루, 싶습니다. 자, 롯데그룹이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을 선점을 위해서요, 양극화 첫 현지 합작법인 설립한다는 소식에 현재 오. 조일 알루미늄이요, 시간에서 9.62%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매수 물량이 63만 주니까요, 내일은 10% 이상 갭상으로 시작할 거는 뭐 거의 확실히 되는데요. 이 알루미늄 관련주, 이 조일 알루미늄이 시간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당연히 알루미늄 관련주, 그리고 롯데그룹 관련돼 있는 알루미늄에 연결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내일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조일 알루미늄은 이미 놓쳤습니다. 내일 아마 갭 상승이 10% 이상, 뭐 점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20% 상승할 수 있는데 10% 이상 갭상 시작하니까 따라 들어가다 또 밀리지 마시고 그의 후순위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후순위 따라가는 종목들도 좋은 흐름, 분봉상 흐름, 일봉상 그림을 만들어놨으면 분봉상 좋은 흐름과 그리고 호가창의 흐름을 보면서 저희가 좋은 타점들 노란톡에서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내일 알루미늄 관련들이 상승할 때 여러분도 그 상승을 같이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알루미늄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일 알루미늄도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일장에서 이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무작정 따라가시기보다 흐름을 또 잡아가시면서 타점 제대로 잡으셔야 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또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또 이 히든트랙 종목은 성장, 재무, 또 진입 자리까지 차트도 완벽하게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숨은 진주처럼 또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든든한 종목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떤 분 제가 갖고 있는 증권 뭐를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보니까 다 2차 전지. 어떤 분은 다 반도체만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앞으로 차량 관련주, 현대기아차나 그 관련된 부품 기업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가 아니라 이 차량 부품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편식하지 않도록. 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기업은요, 기술력을 갖춘 고무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자, 고무 만드는 회사가 무슨 성장성이 있을까라고 의아하시겠지만 성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고무 중에 특수 고무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전제품 먼저 보게 되면 드럼 세탁기용 가스킷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드럼 세탁기용 가스킷이 뭐 중요하겠냐 싶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 드럼 세탁기가 이렇게
진동이 있죠. 네. 그게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걸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기능을 뭘로 해야 되죠? 뭐 철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고무로 고무로 해야겠죠? 해야죠. 특수 고무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드럼 세탁기용에서는 당연히 이 특수 고무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진동을 흡수하고 완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 납품하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여기에 납품합니다. 자, LG전자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백색가전의 대표 회사죠. LG전자고요. 도시바는 일본 가전 제품이고요. 그리고 하이얼은 중국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중국의 가전 제품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대기업, 글로벌 굴지의 대기업들이 납품하고 있으니까 안정성과 미래의 매출 확보성까지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도 있다고 그랬죠. 자, 뭐를 만드냐면요. 자동차용 가스켓과 호스류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가스켓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 네. 고무 재질로 된 저걸 바로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접합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철과 철이 딱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럼 이게 움직일 때마다 어떠죠? 뭔가 그러면 탕탕탕, 부서지겠죠. 네. 네. 하지만 여기 특수 고무가 들어간다면 충격을 완화시키고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특수 고무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료를 보낼 때도 호스류가 사용되니까 그 호스까지 만드는 업체가 바로 해당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납품은 당연히 현대, 기아와 GM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전주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줄도 대형 회사에 납품을 하니까 안정성과 미래 실적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안정성인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용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용 부품을 만들어서 한때 시장에서 뜨겁게 달궜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해당 회사가 바로 현대 수소차의 흡기와 배기를 연결하는 호스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수소차가 판매가 증가될수록 해당 회사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수소차 말고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수소차 말고 전기차. 전기차겠죠. 바로 해당 회사가 전기차용 부품까지 납품을 하는데 해당 회사가 고무로 만든다고 했죠. 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배터리 가스킷이에요. 가스켓인데 이 가스켓이 뭐예요? 배터리를 잘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고정 못하면 배터리가 당연히 부서질 수도 있고 부서지는 화재 위험도 있는데 이 배터리 가스켓을 만드는 그런 거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용 섹터에도 연결돼 있고요, 수소차용 섹터에도 연결돼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의 섹터에 연결돼 있어서 테마성으로도 한 번씩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갖고 온 기업이고요. 앞으로 전기차의 캐파, 공장 증설이나 이런 전기차의 2차 전지 사용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대기아차와 GM에서 많이 쓰면 쓸수록 해당 회사가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요, 자,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에 낙점이 됐어요. 아이오닉 5 있죠. 아이오닉 5에 해당 회사의 제품이 전량 공급, 독점 공급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오닉 5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아니면 6도 있을 거고, 기아도 있을 것이고요. 제네시스에서도 당연히 2차 전지 차량이 다 나오면 해당 회사는 당연히 기존에 납품하던 초고 기술력이 있고 특수 고무를 납품하니까 해당 회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해당 회사의 실적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회사에 당연히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또 잘 키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고 해당 회사가 이것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도 한 적도 있는데요. 해당 회사 자회사는 뭐 하냐면 바로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래 에너지가 바로 수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자회사가 만들고 있어서 이거 수소 연료 전지의 섹터에도 해당 회사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 수소차 섹터, 수소 연료 전지 섹터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자회사가 바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이 기술 이전을 받은 건데 2021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KS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는 올해부터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 그렇다면 지분법 손익 한 70% 이상의 해당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회사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해서 당연히 수익이 발생되면 해당 회사가 지분법 손익으로 해서 당연히 수익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해당 회사가 또 하나 좋은 거 뭐냐면 아직 이 비상장이에요. 아, 자회사가. 네네. 아. 땡땡 퓨얼셀인데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아유, 오늘 또 상장 다 가능성, 주셨네요. 네. 상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 갖고 있는 모멘텀, 전기차, 수소차, 기존에 갖고 있던 가전과 자동차의 가스켓을 제외하고도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자회사가 수소연료 시스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 당연히 우리는 분할로 진입하겠죠. 분할로 진입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특수고무를 만드는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고객사가 중요할 텐데 아주 탄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가전 쪽에는 LG전자, 도시바 하이얼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현대기아차, 또 GM의 자동차용 가스킷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수소차와 전기차용 부품까지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낙점됐다는 거, 그리고 자회사가 가진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 나갈 투자 포인트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방송에서 성장성과 투자 포인트를 쏙쏙 짚어드렸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3타점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3타점 분할 매수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재무제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재무제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을 보게 되면요, 2019년에 2,800억 정도 했는데 20년도에 2,600억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턴어라운드 시작하죠. 2,800억 되고 올해 1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10.3% 증가를 했습니다. 하여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45%가 이제 감소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원가 상승.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보잖아요. 원자재 값 올라갔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회사 피할 수가 없겠죠.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판가를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고 1분기니까요.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현재 19년부터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건 기업에 실제로 현금이 진짜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현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당연히 회사에서 돈을 지출해야겠죠. 마찬가지로 해당 회사는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275억, 100억, 200억, 66억씩 어딘가에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활동 현금을 보니까 유형자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금융자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유형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설비에도 투자하고 미래의 성장 먹거리에다가도 당연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을 잘 벌고 투자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돈도 잘 갖고 있다. 부채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돈을 잘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비를 보면 108%인데요. 밑에 유보를 봐야 되죠. 유보율이 지금 1629%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대비해서 부채가 100%긴 하지만 부채 대비해서 1600% 정도의 유보율을 갖고 있으니까 현금 유동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그 재무 비율은 매우 건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예상 PER이요 18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아까 제가 전기차, 수소차 섹터에 연결돼 있고 그 섹터에 연결돼 있으면 같은 PER을 봐야 되는데 이 지금 전기차, 수소차의 PER 주가 수익비율이 40배예요. 근데 해당 회사는 18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너무 밸류에이션 쪽으로 밸류적으로 너무 저평가의 상태라는 네. 거죠. 이 말은 즉슨 주식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 더 올라가도 이 지표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을 잘 버는 실적과 재무구조 대비해서 주가 수익비는 너무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는 주가가 밀릴 때마다 분할로 진입해서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겠죠. 그 매수 타점과 비중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재무제표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단기적 영향으로 영업이익에서 좀 아쉬운 부분 보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단기적일 뿐이고 가격 인상을 통한 개선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재무는 더욱더 안정성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탁월한 기회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매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게요.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박스권을 돌파 후 강한 상승을 현재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 하락이죠. 추세 하락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하락 패턴을 갖고 있지만 주가가 밀리면서 엄청난 큰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그냥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면 족족 상승 시그널 패턴도 보여주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이 반등 구간인데 이 해당 회사가 저점 구간에서 지금 현재 빌드업 구간이에요. 지금 상승 N자를 그리는데 한 번 더 조정을 받은 후에 수급까지 동반한다면 신뢰도 있는 쌍바닥이 연출돼서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도 있다. 그게 모멘텀이 뭘까요? 실적과 앞서 말해드린 전기차,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주식 가격 밸류적으로 너무 싸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우리가 미리미리 담아둬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전략과 비중입니다. 매수 타점도 중요하겠죠. 노란톡에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상승 신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차트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전 세계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미래의 친환경차인데 수소차와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미래 성장성까지도 또 챙겨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장기로 분할 진입한다면 그래서 더더욱이나 충분한 수익 챙겨갈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와 또 인사로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아무리 유능한 트레이더, 전업 투자자여도 이 자금 분배와 종목 분배를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기주만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2차 전지, 2차 전지만 다 담지 마시고 반도체면 반도체만 다 담지 마시고 이렇게 유능한 고무 부품 전문 기업 같은 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트럭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석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그게 코인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FX 마진이 됐든 선물 옵션이 됐든 주식이 됐든 간에요. 모든 지식들 저희가 노란톡에서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히든트랙 종목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특수 고무를 만드는 업체였는데요. 자, 그냥 고무가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특수 고무라고 볼 수 있는데 LG전자 또 뭐 현대기아차 같이 굵직한 고객사를 둔 아주 안정적인 업체입니다. 수소차와 또 전기차용 부품까지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미래 먹거리 분야의 발빠른 사업성까지 보여주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이 종목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성장성, 재무, 차트까지 또 낱낱이 파헤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전략 챙겨가시면서 포트에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탄탄한 주식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또 히든트랙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죠. 또 마감 시황에서는 플레이리스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매일 방송을 함께 하시면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모든 종목들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수익률 체크 한 번만 더 해드리면 자, 화면 보시면 한국항공우주부터 또 단기 공략주에서는 세종메디칼까지 엄청난 수익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